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유튜브를 여는 이유는 왜 많은 사람들이 아픔을 겪고 있으면서 그 아픔을 예방하거나 치유하는 방법을 약과 수술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너무 답답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강산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변합니다. 아시겠어요? 사람도 변합니다. 당뇨병, 예를 들어서 당뇨병 증가율을 보면 10년의 법칙이 있습니다. 10년의 법칙. 이건 뭐냐면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가 이 미국의 패스트푸드가 상륙하게 되면 약 10년이 지나면 이 당뇨병이 증가율이 확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10년 법칙입니다. 10년 내에 등장. 그럼 뭔가가 잘못되고 있대요. 뭐가? 미국의 이 음식이 잘못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위암과 간암이 많이 주류를 이뤘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변하면서 뭘로 바뀌었나요? 또 폐암이나 대장암이 또 증가 추세로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왜 이게 바뀌어 가고 있냐, 이게. 바뀌어 가는 그 원인에 보면 트랜스지방, 과거에 우리 밥에다가 된장찌개, 김장김치, 뭐 장아찌, 새우젓 이런 걸로 먹던 식습관에서 서구식 식습관으로 바뀌다 보니까 트랜스지방 섭취율이 높은 거예요. 튀기고 뭐 지지고 볶고한 것을 너무 많이 먹은 거예요. 예, 그것이 문제가 하나 됐고, 두 번째는 가공식품과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맛있게 그냥 입맛 땡기는 대로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 후일에 내가 어떠한 질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거 이외에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러한 음식들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역시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폐암과 대장암들, 이런 과거에 우리 위암, 간암했던 것들이 이렇게 암의 성장률도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뭔가가 먹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주의하고 고심해 봐야 되는데 이걸 고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돌아오면 요 가족력을 얘기하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할아버지가 대장암 걸렸으니까 아버지도 대장암 걸려야 되고 나도 대장암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유전형질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가족력과 유전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콜레스테롤이나 고혈압, 당뇨가 집안의 내력, 아시겠어요? 집안의 내력일 수는 있으나 이건 유전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것들이 유전자에 의해서 발병되는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이런 트랜스지방,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간 이러한 음식들, 그런 게 전부 다 이 패스트푸드, 외국에서 들어온 문물이에요. 우리 고유의 이 밥, 된장찌개, 김장김치, 뭐 장아찌, 절임 음식, 새우젓 이런 거 먹어서는 이런 병이 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식습관의 문제는 생각하지 않고 뭐
할아버지가 그랬으니까 우리 아버지도 그랬고 나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유전 생각만 하고 있어요. 가족력이라는 것은 이런 식습관이 같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같이 먹어서 생기는 병이야. 그걸 가족력이라고 그래요. 암도 유전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뭐 일부는 8%, 일본의 어떤 학자는 뭐 3% 미만이라고. 그럼 이거는 아무 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후천적으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잘 바꾼다면 약 97%에서 92%는 예방을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 성인병의 증가를 단순히 유전적으로 보는 시각보다는 후생 유전학적 문제로 인식하고 내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과 사회과학적인 현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식습관과 생활습관, 주변의 내 생활습관이 병 발생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신적, 동양의학적으로 보면 정신적, 육체적인 이러한 어떠한 증상들, 현상들이 오랜 동안 누적돼서 이것이 병 발생의 원인이 될 것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맞다는 거죠. 유전 형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질병 발생이 유전에서 비롯된다는 인식이 지나칠 경우 이건 유전학적 허무주의라고 그래요.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넘어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유전학적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하나 있죠. 이게 안젤리나 졸리입니다. 암이 걸리지 않았음에도 뭐예요? 유방암 수술과 난소암 수술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아직 걸리지도 않았는데 왜 유방을 수술하고 난소를 수술하냐 이 말이야. 그게 뭐야? 조상이 지 아버지 할아버지가 이러한 암이 발생했으니 나도 그런 유전인자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유방암과 난소, 유방과 난소를 제거하는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발생한 후에 제거해도 되잖아요. 이게 유전학적으로 유전으로 나는 그렇게 유전인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암,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이런 대부분의 성인병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인병들은 식습관과 생활습관병입니다. 그래서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개선하면 얼마든지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이러한 질환들이라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대부분의 의사들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왜? 이 의사들은 식품과 영양학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음식의 중요성에 대한 이런 마음이 없어요. 세 번째는 이 음식으로 병을 고치거나 환자를 치료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겁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약을 처방하는 것과 수술하는 것 이해는 없습니다. 더욱이 동양의학적으로 얘기하는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 식습관, 이걸 개선함으로써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식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질병을 치유시킨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체질이 뭐가 있냐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히포크라테스가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친다라고 그렇게 강조한 내용이 뭐냐 이게. 전혀 음식에 관한 중요성을 생각해 보지도 않고 생각할 겨를도 없고 배우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약, 콜레스테롤 약, 이게 뭐야? 레피도라고 그러죠.
리피토가 맞을 거예요. 리피토. 콜레스테롤 약 리피토는 당뇨병 발병을 50%를 높입니다. 그런데 당뇨약 아반디아, 이 아반디아는 심장마비를 또 일으켜요. 이게 뭐야 이게? 에이. 심장마비를 또 일으켜요. 에이? 심장마비를 예방하는 이런 리피드는 당뇨병을 발생시키고, 당뇨병 약인 아반디아는 심장병을 일으키고, 이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어요. 이게 약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약을 타먹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그래도 약을 또 선호하고 있어요. 나 이거 죽을 일에 자고. 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이제 음식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이게 몸 속으로 들어가면 무언가를 하고 나와요. 무언가는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술을 먹으면 이게 배출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술이 취해요. 술이 취합니다. 또 비타민, 미네랄 같은 거 먹으면 뭐 오줌이 내리끼리 해서 뭐 그 성분을 보면 비타민, 미네랄 성분이 나와요. 그런데도 우리 몸속에 뭔가는 하고 나온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거,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이런 트랜스지방이나 가공식품, 초가공식품, 그 다음에 식품 첨가물들, 이런 것도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무언가를 하고 나와요. 그 뭔가 하고 나오는 게 이게 간입니다. 간과 신장 기능을 망가뜨리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하고. 그래서 음식의 선택과 그 다음에 길들여진 입맛, 이것이 우리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아시겠어요? 요거 음식의 선택 그리고 길들여진 입맛, 이건 체질과, 여기 음식은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고, 그 다음에 입맛은 역시 체질과 건강 정도의 신승단 매짠떨, 이런 것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을 때 이 음식 먹은 효과는 3대까지 갑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나까지 똑같은 건강한 음식을 먹으면 내 자손도 건강해요. 그런데 할아버지 때 건강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건강하지 않고 나 역시 건강하지 않아요. 그런데 음식을 바꿔서 먹는다면 할아버지에 발병됐던 질환, 아버지 때 발병됐던 질환을 내가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먹는다면 이 체질을 발병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음식을 먹으라고 수없이 강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은 여기 음식만이 아닙니다. 플러스 운동도 건강하게, 세포를 건강하게 합니다. 요 운동을 하면 음식이 뿐만 아니라 운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단백질의 활동과 화학 활동도 이 유전자를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아셨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모두 세포 활동과 유전자 변화에 영향을 주는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정신적, 육체적인 어떤 것들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것이 바로 후생유전학이라고 현대인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생유전학적으로 봤을 때 정신적, 육체적으로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좋은 음식과 좋은 운동을 한다면 건강한 유전과 건강한 가족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셨어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체질과 건강 정도를 고려한 올바른 식습관으로 건강한 세포를 만들면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얼마까지? 3대까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지금 준비하면 내 자식,
그 손자들이 건강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이런 복을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든 간에 지금부터라도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는 이런 후생 유전학적 좋은 이러한 영향을 미치는 내 체질과 건강 정도에 맞게 이런 뭔가를 바꾼다면 건강한 내일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